내가 덮어쓰겠다. 자, 이게 구미 3살 여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이 체크포인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제대로 살펴보기로 하고, 자, 검찰이 친모로 지목된 이 석 씨 재판에 넘겼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죠? 네, 맞습니다. 방금 뭐 한 2, 3분 전에 이제 기소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어왔는데 방금 들어왔습니다. 예, 예. 예.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은 예상됐던 수순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까지 받은 경우에는 구속 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이제 한 차례 연장을 해서 오늘까지 구속 만료했기 때문에 오늘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이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. 현재까지 이 친모가 받는 혐의는 사체 유기 미수와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있고요. 하지만 이 친모 같은 경우에 여전히 출산 사실이 없고 이 아이를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 친모 석 씨 혐의 중에 이 숨진 여자아이에 대한 사체 유기 미수, 이거는 자백을 토대로 뭐 혐의가 확정이 된 건가요? 일단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까지는 실제 혐의가 적용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관측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친모가 딸에게 연락해서 시신을 내가 치우겠다 이렇게 이제 전한 다음에 직접 시신을 치우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. 갑자기 시신을 옮기려고 했더니 바람 소리가 나서 좀 공포감을 느끼고 시신이 든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놨다. 무슨 소리예요?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하려다가 무서워서 갑자기 순간, 이제 이 주장입니다. 소리? 예, 바람 소리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네. 아무튼 무서워서 제자리에 돌려놨다. 그러니까 이 말을 주장대로라면 미수 혐의가 성립하는 거죠. 그래서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관련해서 이 친모 석 씨가 앞서 이 체크 포인트로 저희가 짚어봤던 내가 덮어쓰겠다. 이런 주장을 폈다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네, 이제 한 매체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주변인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 중 하나가 이 친모가 내가 덮어쓰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.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딸이 지금 어린 둘째가 있으니 자기가 덮어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남편 입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이었고요. 이 남편은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. 그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에 내가 덮어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해서 경찰에 알렸다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. 자, 일각에서는 또 이 친모 석 씨하고 딸이 이걸 공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친모가 바로 아랫집, 딸이 윗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. 공모하지 않았냐는 건데 한 언론은 여기에서 월세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왜냐하면 월세를 6달 동안 그 친모가 딸의 월세를 내줬는데 딸은 이미 지난해 8월에 이사를 간 뒤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빈집에 월세를 내준 것이 수상한 대목이다. 공모했을 가능성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친모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해 8월에 딸 부부가 떠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계약 만료 시점까지 월세는 냈다가 그 다음에 찾아가 봤다.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자,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좀 이제 좀 뭔가 좀 명확하게 좀 윤곽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그 짜증 섞인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. 우리 뭐 물론 경찰 분들도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말이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DNA 조사 분석 결과를 들이대도 아니다라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이 친모 석 씨가 임신 거부증을 앓고 있는 거 아니냐. 이게 예전에 그 설해마을 그 프랑스인 부부 사건 때도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이제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 이 여성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혐의를 부인하니까 사실 이제 사회가 좀 약간 거기에 그 휘둘리는 같은 느낌도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혀 풀리지 않으면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낼 수밖에 없거든요. 예. 지금 나온 게 이제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것이 임신 사실 자체를 그 부정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. 그러니까 그건 뭐 남편이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키메라증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. 키메라요? 예, 이 키메라증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2가지 DNA가 있다라고 하는 해외의 아주 희귀한 그런 사례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 변수 고정이 안 돼요.
그러면은 키메라증을 모든 데 다 들이대면 지금까지 이 DNA로 해결했던 모든 범죄 수사를 다 키메라증으로 하는,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기준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.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DNA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겠다. 민간에 맡겨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FBI가요. 이 그 비교하는 그 대조군이 12~13개 정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개를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DNA 분석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에 올라가 있어요. 아니 그때 설해마을 때도 말이죠. 네. 우리 수사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야 무슨 막 이랬다가 이랬다가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? 그거는 우리 그 감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것이 맞은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여성이 엄청나게 자신의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다른 것이 혹시 있지 않느냐. 심지어는 지난번에 대구에 있는 모 대학 교수가 혈액형도 부정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부정확하죠. 아 정말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. 자 변호사님, 그 지금 뭐 앞서 이제 이 사체 유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뭐 정황 진술이 확보됐다지만 이 신생아 바꿔치기, 이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검경이 여전히 좀 뭐 입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일단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쉽게 말하면 유괴입니다. 유괴.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이 유괴, 지금 이 친모가 누굴 유괴했다는 혐의일까요? 지금 우리가 못 찾은 아이를 유괴했다는 혐의예요. 그러니까 딸이 낳은 아이와 본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잖아요. 그럼 바꿔치기해서 딸이 낳은 아이를 유기했다는 건데 지금 이 아이를 못 찾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본인의 DNA하고 사망한 아이 DNA가 일치한다는 거.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아이가 석 씨 친모면 딸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이제 경검의 시각인데 예. 그걸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석 씨의 출산 기록하고 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아야 명확하게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건 DNA 결과 그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퍼즐일 뿐이고 아직까지 명백하게 입증을 했다고 보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 친모 석 씨하고 또 그 남편, 뭐 가족들은 또 뭐 이게 경찰 이 수사기관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계속 이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데요. 이제 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이제 출산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기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. 또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가 없는데도 이 친모 같은 경우에 이런 검색을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. 또 이제 일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자연분만을 한 거 아니냐, 이제 따로 셀프 분만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미 이제 딸을 낳을 때 수술을 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이후 낳았던 새로 아이도 안 낳았지만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 셀프 분만을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들고 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는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말이 맞을지도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